우리는 매일 수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사는 이유도 정말 다양하지요.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는 경우도 있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명품 핸드백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선물의 최종 소비자는 선물 받는 사람이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 머리 아픈 고민을 하기 싫다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해결책 같이 보이지요. 하지만 참 성의 없는 선물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조이스 홀은 약 100년 전에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한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홀마크라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조이스 홀은 바로 이 홀마크의 설립자랍니다. 홀마크는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로 시작한 회사지만 지금은 선물 포장지, 달력, 파티용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연간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이고 종업원 수는 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조이스 홀은 한 장에 몇천 원 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아서 조 단위의 부를 축적했답니다. 자, 그럼 크리스마스 카드의 제왕 조이스 홀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조이스 홀은 1891년 네브라스카주 데이비드 시티라는 그야말로 깡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농장에 허드렛 일을 시작으로 샌드위치나 화장품을 판매했고요. 이후 서점 점원으로 일을 하던 중에 서점 한 구석에서 판매되던 독일에서 수입한 그리팅 카드에 관심을 갖게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그리팅 카드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팅 카드는 크리스마스 카드, 연합장, 초대장, 생일 카드, 감사장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지요. 보통은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담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팅 카드의 기원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에서도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신년의 즈음에서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돈이 좀 많이 들지요. 그리고 편지는 글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기성품 형태의 그리팅 카드가 등장한 것인데요. 글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들이 사랑이나 우정을 멋지게 표현한 문구를 인쇄한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기성품 그리팅 카드가 편지와 선물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유럽에서 그리팅 카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1840년 영국 정부는 우체국을 설립하면서 우편 발송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1843년 영국의 헨리 코울이라는 발명가가 세계 최초로 상업용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카드를 서로 보내는 문화를 처음 만든 것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문구를 아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헨리 코울이 이 시절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코울은 당시 1000장의 카드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연말 크리스마스 카드가 매년 20억 장 정도 발송된다고 합니다. 한때 50억 장까지 발송되었다가 최근 온라인 그리팅 카드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연말이 가까워오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상업용 그리팅 카드 문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도 도입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주로 미국의 출판업자들이 고가의 그리팅 카드를 부업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저가의 카드가 대규모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카드 업체들이 대부분 사업을 접게 되었죠. 쿠덴베르크가 독일 사람인 것 아실 텐데요. 쿠덴베르크 때부터 지금까지 독일은 인쇄술로 매우 유명한 나라랍니다. 조이스 홀은 서점에서 일하던 중에 바로 이 독일산 그리팅 카드를 본 것인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자신이 직접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1910년 그의 나이 21살 때 캔사스시티로 이사를 가서 지금의 홀마크를 설립한답니다. 참고로 지금도 홀마크 본사는 캔사스시티에 있답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그리팅 카드를 수입해서 팔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쇄기를 구입해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그리팅 카드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조이스 홀은 그리팅 카드 산업을 석권하기 위해 수많은 마케팅 혁신을 한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이스 홀은 소비자가 그리팅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는데요. 이것을 현대 마케팅에서는 핵심 편익 제안이라고 하는데요. 광고업계에서는 줄여서 USP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이지요. P&G는 미국에서 마케팅을 가장 잘 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P&G의 아이보리 비누는 마케팅 성공 사례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P&G는 상대적으로 판매하기 쉬운 제품을 팔고 있다고 조이스 홀은 주장하는데요. 소비자들은 비누를 왜 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비누는 필수제이니까요. 필수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야 할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홀마크의 그리팅 카드는 사지 않아도 그만이죠. 그러므로 고객에게 그리팅 카드를 사야 하는 이유를 회사가 알려줘야 한다고 조이스 홀은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카드를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죄책감이랍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홀마크 카드에는 이런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문구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보낸다. 와 같은 문구를 담은 홀마크 카드가 그 이해겠지요. 둘째, 조이스 홀은 어떤 카드가 잘 팔리고 어떤 카드가 잘 팔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P&G의 아이보리 비누와 같은 제품은 그렇게 정교한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조이스 홀은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리팅 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어떤 특별한 날에 자신이 전하려는 감정을 적절히 표현한 문구를 담은 카드를 구매합니다. 카드는 비누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개별 그리팅 카드의 매출을 예측하는 문제는 물론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저는 영화, 음반, 서적 등 제품의 판매 예측 모델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지요. 홀마크는 80여 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개별 그리팅 카드의 매출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80여 개의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기밀이지요. 제 예상으로 그 변수들 중에는 가격이나 카드의 크기, 카드의 용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홀마크는 매우 감성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마케팅은 매우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매 예측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홀마크는 딜러 또는 소매 점포에 그리팅 카드를 판매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쟁 그리팅 카드 회사는 위탁 판매 형태로 딜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홀마크는 매절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홀마크는 그리팅 카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실행이 가능한 전략일 겁니다. 그리팅 카드는 지금까지도 홀마크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홀마크는 현재 4만 8천 종의 그리팅 카드를 판매하고 있고요. 900명에 달하는 홀마크 예술가,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편집자, 작가, 사진사들이 매년 기존 카드를 개선하고 새로운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19,00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산업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그리팅 카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시장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조이스 홀은 산업경제학 이론을 보기 좋게 극복한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이스 홀은 그리팅 카드라는 보잘것없는 감성팔이 사업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운 놀라운 경영자이지요.
1982년 조이솔은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지금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홀마트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비상장 가족회사라 사람들은 그의 재산 규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몇 푼 하지도 않는 카드를 팔아서 그런 부를 일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홀마크는 지금까지도 비상장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자들도 홀마크에 대해서 잘 모른답니다. 공개된 회계자료나 전략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회사 지분의 3분의 2는 조이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직원들이 소유한 단순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CEO를 맡고 있고 조이솔 가족들이 이사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떤 마케팅 학자는 제품을 팔 때 마켓 드리븐,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팔라고 주문합니다. 또 다른 마케팅 학자는 마켓 드라이빙, 즉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창조하라고 주문하지요. 조이솔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조이솔은 고객이 그리팅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죄책감이라는 고객 니즈를 창조해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그리팅 카드를 구매하는 보다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홀마크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